안녕하세요. 옆집 엄마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이 김장김치를 담그는 날이었어요. 물론 사 먹는 김치도 맛있지만 저희 집은 대가족이고 또 요리를 많이 하다 보니 김치를 꼭 담궈서 먹게 되더라고요. 지난 여름 담갔던 김치가 좀 남아 요번 김장김치는 약간 느끼하게 되었어요. 우선 어젯밤에 채 썰어 놓은 무채를 김치 대야 두 군데에 나눠 담아요. 저희는 김장을 한번 하면 절임 배추 기준으로 40kg 정도 하는데요. 양념만 만드는데도 커다란 대야 하나에만 하면 양념이 넘치더라고요. 조금 여유 있게 담아야 나중에 김치를 비빌 때 훨씬 편해서 커다란 대야 두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인터넷에서 구입한 스텐 김치 대야인데요. 아직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어저께 밤에 무채를 많이 썰어 놓고 잤어요. 그래서 무채도 넣고 다른 채소들도 어저께 다 손질을 해놔서 오늘은 썰어서 김치만 담그면 돼요. 몇 년 전에 아파트 분뇨회에서 요리 선생님을 모셔다가 김치 담그는 걸 가르쳐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레시피는 밑에 댓글로 올려놓을게요. 저희는 대파, 쪽파, 갓, 무 이렇게 넣고 김치를 담그는데요. 생새우나 생굴을 넣는 집도 있는데 저는 생새우나 생굴을 넣지는 않고 나중에 수육해 먹을 때 생굴을 회로다가 즐기곤 해요. 손질된 야채들도 어슷어슷 썰어 두 통에 똑같이 나눠 놓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나눈다고 나눠도 나중에 보면 한쪽에 조금씩 더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똑같이 나누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 손질된 야채에 양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렇게 멸치액젓을 미리 넣어두면 야채들이 숨이 죽어서 나중에 양념을 버무리기가 쉽더라고요. 멸치액젓은 절임 배추 40kg 기준으로 300ml 넣습니다. 지금 저쪽 베란다에서 절임 배추 물을 빼고 있어요. 절임 배추 물을 미리 빼놓으면 김치를 만들 때 훨씬 편한데요. 그렇다고 너무 오랫동안 물을 빼면 절임 배추에 갈변 현상이 있어서 1시간 정도 물을 빼고 김치를 담그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손질해 놓은 야채에 가장 중요한 고춧가루를 1.5kg 넣는데요. 두 군데 나눠서 1.5kg를 넣어요. 이게 한 봉지에 500g이거든요. 세 봉지를 나눠서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우젓, 다진 마늘, 생강청 갈은 거, 그리고 김치 육수, 찹쌀풀 등을 넣어요. 저는 늦가을에 생강이 한참 제철일 때 매년 생강청을 담아 놓거든요. 이렇게 김치를 만들 때나 아니면 생선을 조릴 때 생강청을 사용하게 되면 향도 좋고 맛도 좋더라고요. 생강이 들어가는 대부분의 요리에 설탕이 함께 들어가다 보니 생강청과 그 설탕 녹은 물을 함께 사용하면 훨씬 풍미가 좋아져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치에는 생강청과 설탕 녹은 물을
함께 갈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진 마늘 800g에 생강청은 400g. 마늘과 생강은 2대 1의 비율로 넣는 게 가장 맛있대요. 그리고 새우젓도 700g 넣습니다. 저는 김치 담글 때 계량컵과 저울을 항상 사용해요. 예전에 어머님들 손맛이라고 하죠. 대충 그냥 대충 적당히 이렇게 넣는 어머님들 손맛을 사실은 제가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정확한 양의 계량을 해서 음식을 하면 항상 같은 맛을 낼 수 있어서 저는 그게 더 좋아요. 그렇게 김치 만들 때도 전자저울을 사용하면서 계량해서 넣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친정엄마는 그래서 무슨 손맛이 나겠니? 라고 말씀을 하시다가도 제가 만든 김치의 맛이 항상 똑같다라는 걸 느끼시고는 아, 이렇게 계량하는 게 좀 더 편리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르신들이라서 계량을 해서 음식을 한다라는 거에 약간 어색하시기는 한가 봐요. 이제는 육수를 부어주는데요. 이거는 멸치와 다시마, 참다랑어, 북어 머리 등을 넣고 끓여낸 육수입니다. 하루 전에 만들어서 냉장고에 차갑게 식혀두었다가 김치할 때 양념으로 넣어야 돼요. 저는 무채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요. 이 육수를 조금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렇게 되면 양념이 국물이 많아져서 배추에 양념을 바를 때 좀 더 편리하고 그리고 나중에 김치가 다 되었을 때 보면은 무채보다 양념이 더 많이 들어간 새빨간 김치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게 더 맛있어서 육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제 들어갈 양념이 다 들어갔으면 사정없이 비벼줘요. 비비다가 보면 고춧가루가 뭉쳐 있거나 아니면 가운데 야채들이 섞이지 않고 하얀 무가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게 없이 골고루 다 비벼질 수 있도록 가장자리와 가운데를 모두 잘 고루 섞어가면서 김치 양념을 만들어 줍니다.
한 통은 다 비벼졌고요. 시간 관계상 다른 통은 제가 비비겠습니다. 이게 다 만들어진 양념이에요. 정말 빨갛고 맛있게 생겼죠? 배춧잎 하나를 뜯어서 양념에 넣어서 먹어보고 간을 맞춥니다. 간은 굵은 소금으로 맞추면 돼요. 배춧잎 하나를 뜯어서 맛을 보는 이유는 배추와 양념이 섞였을 때 맛을 확인을 해야 진짜로 이게 김치가 만들어졌을 때 간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춧잎 한 장을 꼭 뜯어서 양념을 비벼서 맛을 보셔야 되고, 끝맛이 약간 짭짜름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간을 맞추셔야 나중에 김치를 만들었을 때 맛있게 간이 되었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이게 김치가 익어가는 과정에서 물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약간 싱거워지더라고요. 저는 40kg 정도의 절임 배추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놨어요. 천군 백군 나눠놓은 것 같죠? 이렇게 나눠놓고 시작하는 이유는 제가 양념 속을 배추 양념을 두 군데에다가 했잖아요. 그래서 한 통은 20kg를 바르고 또 다른 통은 20kg를 발라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양념이 모자라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양념 양을 조절을 하면서 양념이 좀 많이 남을 것 같다 그러면 김치에 좀 많이 바르고, 양념이 조금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은 조금 아껴가면서 바르고, 이렇게 조절을 해야 전체적으로 맛있는 김치가 되지, 안 그러면 나중에는 양념이 없어가지고 배추를 버려야 하는, 김치를 못 담그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큰 양념통을 그대로 사용을 하다 보면 이게 배추의 물기 때문에 양념이 약간 묽어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작은 그릇에 양념을 조금씩 덜어가면서 조금씩 배추에 묻혀가다 보면은 골고루 맛있는 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저 혼자서 열심히 배추를 비비고 있어요.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하다 보면은 허리가 굉장히 아픈데요. 예전에 식탁 위에서 하려고 시도는 해봤는데 이게 절임 배추 40kg가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식탁 위에서 하기에는 식탁이 좀 좁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허리를 펴가면서 스트레칭을 해가면서 그렇게 김장 매트를 깔고 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열심히 배추를 비벼서 중간 과정은 생략을 하고 이렇게 완성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